서울로 와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뉴스 딱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김재섭 의원 이분이 도봉에서 됐잖아요, 국힘에. 근데 제가 방송할 때도 같이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입 바른 소리도 제법 하고 또 무엇보다 국힘에 별로 없는 서울 지역의 젊은 국회의원이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제 그만뒀으니까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여비서랑 같이 멕시코 칸쿤에 출장 갔다 왔다. 네. 그런데 그 여성을 남성으로 지었다. 딱 이걸 발표하는 순간 저는 와 정원은 진짜 나쁜 X다. 네. 정원은 끝났구나. 어떻게 구청장이 저럴 수 있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정원호에 대해서 이 모략질을 하는 김재섭을 보면서요. 네. 물고기가 싱싱하더라도 똥물에 갖다 놓으면 물고기가 썩어가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김재섭 의원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네.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국민의힘 가서 국회의원 되더니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 거야. 누구나 봤을 때 그 논리적 스토리가 둘이 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둘이 가서 그건 성매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섹스 스캔들. 예? 여비서 위계를 가지고 여비서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여튼 성매매 같은 일을 시키고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진급시켜주고 진급시켜주고 뭐 그런 뉘앙스를 풀풀 풍기죠. 아니 그거 보면 그 얘기예요. 이거 천하의 나쁜 놈인데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열 몇 명이 갔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진급을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뒀다가 다시 다른 직급 공모할 때 응모해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리고 그 직급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자체 가급, 낙급, 다급이라는 게 고위직이 아닙니다. 네. 네, 고위직이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그 정무직들은 그런 식으로 다 기용을 합니다. 그렇죠. 네, 황당무계하죠. 좀 우리 김재섭 의원이 좀 정치 잘할 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되게 야비하달까?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금도도 있고 정치 도의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 발표를 하기 전날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대요. 이동학 씨가 내가 증인이다 했던 그 이동학 씨 그렇죠. 네. 칸쿤에 같이 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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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질른 거예요? 네네네. 이건 죄질이 나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법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얌체 짓을 한 거죠. 얌체 짓을 한 거죠. 아니 얌체는 약간 귀여운 맛도 있는데 이건 그거보다 좀 나빠 보이는. 저질스럽죠. 네. 야, 국힘 갈수록 엉망진창인데 저는 충북지사도 그렇고 대구시장도 그렇고 뭐 하여튼 경기도 그렇고 막 정말 막 현란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없다. 뭔가 갈등을 조정하고 뭐 역량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갖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당 문 닫아야 돼요. 특히 이번에 그 김영환 지사 법원에서 인용한 거. 네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진숙 조영이 법원에 제기한 것도 인용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뭔가 하면요. 원래 법원은 정당에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는데 개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너네 법 안 지켜도 돼. 네. 그러나 너네가 짜놓은 룰 그거는 지켰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이겁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조영, 이진숙, 김영환 충북지사를 날립니다. 날릴 때 회의는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 회의하면은 공관위원이 5명이면 5명이 하다못해 3대2 투표라도 했어? 결정할 때 망치라도 땅땅땅 때렸어? 이것도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네네. 안 그러면은 법원이 웬만하면 진짜 그냥 개입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내부의 절차, 뭐 그 절차가 엉터리라도 돼요. 손병호 게임처럼 해도 돼요. 키 180 이상 되는 사람 접어. 그다음 뭐 안경 쓴 사람 접어. 그다음에 바지 검은색 입은 사람 접어. 이것도 룰로 인정해줘요 법원은. 정당의 룰이 아무리 엉터리를. 그러니까 그 소위 정당의 자율성을 법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니들의 모임이니까. 근데도 너네가 정해놨는 최소한의 자율성의 룰조차도 안 지켰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심판하느냐? 정당 당원 당규집이라든가 정당이 만든 서류상의 그 후보 뽑는 시행세칙이 있어요. 그걸 갖고 와서 봐요. 그리고 했는 행태를 보고 요것도 안 지켰구나. 이러면은 잘못됐다라고 인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법원이 인용하는 건 정당이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계산해야 돼요, 정당이라는 아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판사 출신인 당대표가 장동혁이죠.
뉴스 그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그럼 판사가 와서 공관위원장 해라. 판사가 와서 윤리위원장 해라. 막 이러잖아요. 지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가 판사 출신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구제불능이네요. 구제불능인 거죠. 구제불능인 거죠. 참. 아니 여기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심판해야 된다, 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요새 좀 들어갔는데. 그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대선 시기에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행태들, 네. 그다음에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윤석열이 대선 후보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라는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공천 과정에서의 행위들 이게 반복되잖아요. 네. 헌법 8조 2항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 정당 해산 사유라고 봐요. 근데 왜 안 하죠? 아마 제 이야기 듣고 이거 정당 해산 헌법 소원 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건 주체가 국회 아닌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힘 심판하겠다 이런 조짐이 보입니까? 이미 보이고 있죠. 지금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네. 원래 이제 선거가 가까울수록 지지율은 올라가야 돼요. 지지층들이 뭉쳐야 그렇죠. 되고. 뭔가 지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프레임에 네네. 만들어져야 되는 네네. 구도가 짜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면은 후보들 지지도가 올라가서 정당 지지도까지 따라가요. 네. 최대치로 가면 대통령 지지율까지 따라가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당 지지도가 후보들 지지도보다 떨어져 버렸어. 이게 같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요. 그래서 빨간 옷 안 입는 후보들이 나오는 그렇죠. 겁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약지지층들이 투표하러 안 나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서울 같은데 보통 5대5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밭이. 네네. 근데 선거를 해보면은 7대3, 6대4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질 것 같은 정당 또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많다고 느끼는 정당의 약지지층들은 부끄러워서 투표하러 안 나옵니다. 그래서 6대4로 지기도 하고 7대3으로 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 서울에서 민주당이 최소한 6대4로 이깁니다.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네네네. 네. 경기도 그렇고 다른 네네. 지역도 비슷하다. 네네. 그럼 관전 포인트는 부울경하고 불경 대구가 될 가능성이 되고 많습니다. 경북은 그냥 민주당이 진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약진할 수 있습니까? 약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광역도는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넓죠. 여론이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존재합니다. 네네. 포항 여론 다르고 경산 여론 다르고 안동 여론 다르고 구미 여론이 다 다릅니다. 네네. 이런 곳에서는 메이저 이슈를 만들기가 어렵고요. 이른바 바람이 불어서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울진이 경북이죠. 예, 경북이잖아요. 경북인데 울진은 또 강원도 느낌도 있고 강원도 정서. 네네네. 옛날 강원도 땅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충청도에 가까운 경상북도는 또 다르고 그런 느낌이니까. 경남에 가까운 경상북도 다르고 바닷가 다르고 내륙 다르고 태백산맥 동쪽들은요. 네. 뭐 강릉, 속초, 동해, 울진, 영도 이게 다 정서가 비슷합니다. 네, 영동이라고 부르는 정서가 비슷합니다. 옛날 그 저기 이 신라 시대 때 개척한 신라 귀족들의 식민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무슨 내란 혐의자가 지방선거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그게 이제 12.3 내란 당시에 네. 단체장들 중에 공간을 폐쇄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란 포고령에 따라서 어떤 그 이후에 조치를 하려고 했다라든가 의심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북도지사하고 제주도지사 둘 아닙니까? 네네. 더 됩니까? 둘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의혹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컷오프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전북도지사는 제명됐으니까 끝났고 네. 제주가 남았네요. 그대로 남았고. 그다음 또 하나 좀 불만인 게 네. 하위 20% 문제인데 네. 하위 20% 받은 사람이 다음에 잘할 수 있겠어요? 네. 그냥 자르는 게 맞아요. 그럼 하위 20%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네. 조직력으로 극복하겠다고 해서 조직선거 열심히 해서 또 지역을 망칩니다. 아니, 조직선거 열심히 한다는 건 뭡니까? 이익관계로서 사람들 포섭해서 좀 이제 경선에다 모아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선되면 또 그 이익관계들 속에서 시정, 도정, 군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종씨인데 미안한데 제주도 오영훈 지사는 내란 혐의에다가 하위 20% 더블로 있네요. 아 그런가요?
어렵겠네요. 아니, 뭐 그런데 저는 제주를 지칭하지는 않고요. 네네. 지칭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건 일반론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만약 일반론으로 하위 20%는 잘라야 돼요. 하위 20%는. 역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무리를 할 거고. 그렇죠. 하위 20%는 잘라야 돼요. 제발 좀. 그다음에 당선되는 순간 그 무리한 흔적이 다 청구서로 날라올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이권이 되고. 네. 정치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직 선거가 되는 상황들을 최소한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 하위 20% 그대로 놔두면은 현직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조직 선거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여럿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에서 일했던 분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실패했다는 측면에서 좀 역할이 있었던 분들도 자중자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대표적으로 저는 부동산 정책, 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딱 바로 생각나네요. 소득주도 성장 비서실장님, 부동산 비서실장님. 근데 한 분은 거의 정기은퇴 하셨잖아요. 임종석 실장님은 정기은퇴 수준이잖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부동산 비서실장. 아니 거기는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네. 근데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부동산 비서실장도 있었습니까? 저기 똑똑한 한 채 남기신 분 계시잖아요. 누구죠? 제가 실명 검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분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십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저쪽 지역. 네, 한 분 네, 있다.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구 사항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치 그만하셔도 안 되나 뭐 그런 겁니다. 나이도 있고 또 이미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정치를 굉장히 정점에서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하다가 대통령 후보 나간다. 이 정도 되면은 인정해드리겠는데. 네. 네. 그런 무슨 도지사 이런 건 아니다. 그다음에 저기 공간에 갔다 온 거죠? 어디 외국 갔다가 대사로. 그랬던가요? 그까지 대사로 중국인가 대사 갔다가 왔는데 또 뭐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건 좀 무리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근데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시대 때 계셨던 분 중에 과가 많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물을 흐리고 다니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더 손해보는 거예요. 더 비판받는 거예요. 이낙연 총리 설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비판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 정말 설치고 싶으면 김부겸 총리처럼 설쳐라. 그렇죠. 네. 안 되는데 대구 같은데 정말 민주당 당원들 마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발 대구에 나와주세요. 한 번만 좀 역할해 주세요. 이런 거는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해라. 그럼 박수 칠 테니까 따뜻한 곳, 안전한 곳에서 자기 자리나 좀 만들려는 건 하지 마라. 그럼 판단은 정확한 거네요. 그렇죠. 쓸모 있는 역할을 하면 박수 쳐주고 과거가 어떻든 간에 운동장 넓게 쓰겠다 이거고 그게 아니고 지 욕심만 차리면 비켜. 저는 뭐 대통령을 한번 모셨다는 것은 평생에 그분의 가치와 업적을 승계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을 모셨던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이라든가 역사적 책무 없이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가치에 어긋납니다. A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강원식 비서실장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럼 정치적 미래가 없나?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더 큰 거 하면 되죠.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이 이재명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강원식 비서실장도 여러 가지 실적을 쌓고 보여줘라. 예를 들어 볼게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장관 쓴다고 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왜? 코로나 극복이라든가 질병 관리를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케어 굉장한 성과 아닙니까? 잘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에 주무장관, 주무실무자 있기 때문에 다 계속 쓰자고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다고 하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 나서서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아닌 거잖아요. 모든 대통령은 공과가 있고 공은 계승해야 되는 거고 과는 비판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기 전체를 악마화하는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다고 해서 단죄하려는 건 아니고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다만 정치적 책임이라도 좀 져라.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박진영 평론가하고 한 5분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아유,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역시 지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 서울, 경기, 부울경 뭐 이지만 또 대구이다. 대구이다. 네. 이번에는 대구 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키아벨리를 보시면 정치를 이해할 수 있고요.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 하시면 대구 정치를 보는 쏠쏠한 재미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이제 대구시장 예비 후보하고도 소통 많이 해주시고요. 또 좋은 재밌는 이야기, 대구가 디비지는 이야기 이 방송 통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